자, 이와 같이 주어진 경우는 x 더하기 2x가 항상 1인 건 아니겠죠. 만약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이 두 개 합은 0인데 오른쪽 1이니까 성립할 수 없고, x에다가 시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과서 22페이지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선 항등식이라는 용어부터 일단 익힌다면, 항등식이라는 말을 문자의 뜻을 통해서 교과서에 정의하는 항등식의 개념과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항상 이 문자의 뜻과 교과서 정의와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문자의 뜻과 교과서 정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배울 때는 이 낱말 뜻과 그 교과서의 뜻과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우선 항등식이란 말의 문자의 뜻을 해석하면, 등식이란 말은 이 등호기호, 이 등호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난 양쪽이 같다는 식을 나타내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 그 앞에 항이 붙으면 이 식에 나타난 항 중에서 문자 x가 포함되어 있고, 보통 x를 많이 씁니다. x의 값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양쪽이 항상 같아지는 식, 이런 낱말 뜻이 항등식이라는 용어의 낱말 뜻입니다. 물론 교과서의 정의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항등식이라는 용어의 낱말 뜻은 하나의 등식으로서 그 등식 안에 포함된 문자 x에 대해서 x가 어떤 값을 취하여도 항상 양쪽의 값이 같아지는 식, 그것이 항등식의 낱말 뜻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의 뜻은 왜 약간 차이가 날까요? 자, 먼저 이와 같은 식을 나타낼 때 x 더하기 2x는 3x다 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건 옳은 등식이다 해서 항등식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1x 더하기 2x는 인수분해에 의해서 x를 공통해서 묶어내면 가로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요 각 항의 개수, 두 번째 항의 개수는 플러스 2고 첫 번째 항의 개수가 없는 게 아니라 2를 곱해서 나타내주면 1이 들어가서 1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1 플러스가 3일 테니까 결국 3x가 되죠. 이와 같이 여기 있는 등식은 x가 얼마를 대입해도 항상 같다는 것을 굳이 대입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이 왼쪽에 있는 식을 x를 묶어서 공통에서 묶어서 계산해서 옮겨놓은 식이니까 당연히 같겠죠. 또는 거꾸로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분배해서 펼쳐서 곱해주면 바로 이게 나올 테니까 같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항등식의 보기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수식인데 x분의 1과 x 빼기 분의 1, 자, 이거를 더해서 오른쪽에 표현할 때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잠깐만. 자, 이렇게 나타낼 때 이쪽은 두 개의 분수고 이건 하나의 분수인데, 따지고 보면 이 왼쪽엔 두 개의 분수를 하나의 분수로 통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분모와 여기 분모 곱하는 것이 공통모, 그게 바로 이것이고요. 여기 달라지는 분자는 여기 분모를 곱해서 x 빼기 1, 여기 달라지는 공통 분자는 x 곱해서 x, 둘이 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등식은 역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긴 하지만, 사실 이 분수는 x가 0이 아니어야만 정해질 수 있고 이것도 x가 1이 아니어야만 정해질 수 있으니까, 자, 이 경우는 이 낱말 뜻대로 x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x가 0이 아니고 x가 1이 아닌,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는, 이게 분수가 정의되려면 적어도 이게 0이 아니고 1이 아니겠죠. 그런 모든 x에 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등식이란 교과서 정의를 정확히 내리면 모든 실수라기보단 이 표현된 식에 있는 x의 정의역, 이게 정의될 수 있는 모든 범위, 이 경우라면 이제 이 두 개 0과 1을 뺀 나머지겠죠. 그 범위 안에서 항상 같아지는 등식, 이것이 정확한 항등식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낱말 차이와 교과서 용어의 차이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항등식이 아닌 건 뭘까요? 항등식이 아닌 건 다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더 잘 알고 있는 용어죠.
예를 들면 2x 더하기 1이 뭐 0이다. 자, 이렇게 놓을 때 이 식에서는 x에다 아무거나를 대입해도 0이 되는 건 아니겠죠. 가령 x가 0이면 1이 나올 거고 x가 2면 5가 나올 거고, 그래서 대부분 다 틀리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때의 경우만 이게 성립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몇 개든 간에 x에다가 특별한 값을 대입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존재할 때, 그러니까 아무거나 성립하는 게 아닐 때, 정의된 범위 내에서 아무거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부 x값에 대해서는 성립할 때의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방정식을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놓으면 이거 2차 방정식이고 x가 1이거나 x 2일 때, 이때의 경우에만 이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1과 2가 아닌 모든 경우는 다 성립하지 않겠죠. 이렇게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지만 뭐 2개건 1개건 몇 개건 상관없이 그 주어진 등식이 x의 특별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을 때 그거를 방정식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등식은 두 가지 성립뿐인데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그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방정식도 아니고 항등식도 아닌 그런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주어진 문제의 등식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지금은 잘 알 것 같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헷갈려가지고 방정식 문제를 항등식으로 취급할 수 있고 항등식 문제를 방정식으로 거꾸로 잘못 취급해서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등식은 방정식이거나 항등식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한다. 이것저것도 아닌 건 존재할 수 없다. 이걸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예제 1번 23쪽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 자, 이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될 수 있도록 a, b, c 값을 정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항등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 자, 이 왼쪽에 있는 식을 곱셈을 전개합니다. 이거 전개하는 건 뭐 이렇게 바로 하면 될 거고, 이걸 전개하려면 이 완전 제곱을 풀어야겠죠. 완전 제곱식을 풀면 이렇게 되고, 자, 이것도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거를 같은 차수끼리 동량끼리 묶어보면, 자,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맨 앞에 오고, 그 다음 1창은 두 가지 있는데 여기 하나 있고 또 이렇게 할 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x로 미리 묶어버리면 이거는 플러스 b가 들어오고 이거는 2a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나머지 상수항은 요 두 가지도 상수의 일부분이고 또 여기에 이렇게 한 것도 상수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로 묶으면 이 전체가 상수항입니다. 이와 같이 왼쪽 식을 전개해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것과 오른쪽 식 이건데 2창 상수항이 있으니까 가운데 1창이 없겠죠. 없는 걸 굳이 나타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자, 이 식과 이 식이 x에 관해서 항등식이 되려면 이 a, b, c가 얼마가 될까 하는 생각을 풀려고 할 때 양쪽이 똑같이 2차식으로서 항등식이 되려면 이 2차항끼리 부분적으로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게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1차항끼리 이렇게 반드시 같아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상수항끼리 이게 각각 성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식은 하나지만 2차식에서 이게 항등식이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아야 된다. 우선 여기서 이게 같으려면 여기 x제곱의 수가 1이기 때문에 n이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 같으려면 1차항 x의 개수가 이렇게 되고 여긴 0이겠죠. 이게 같아야 되고 이건 그대로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a가 먼저 구해지고 a를 여기다 대입하면 b 값이 이렇게 얻어지겠죠. 다시 a, b를 구한 걸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C를 구하면 이 두 개는 반대로 이항해서 옮기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 산수 계산하면 0이 나옵니다. 따라서 A가 1, B는 2, 마이너스 2, C는 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을 일컬어서 미정계수 비교법 또는 계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계수 비교란 말은 양쪽의 같은 차수끼리 계수를 비교해서 갖다 놓고 풀이하는 방법이다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알아둬야 할 풀이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항등식이란 이름에 걸맞게 x의 값에다가 어떤 것을 대입하든 양쪽이 다 똑같다 하는 개념이 항등식이니까 그 말뜻에 맞춰서 풀이를 해본다면, 우선 x에다가 뭐 아무거나 막 대입할 수 있는데, 대입한 결과가 가장 쉽게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생각할 수 있겠냐 할지 모르지만, 바로 요 부분이 0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값이 바로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요 대입한 값은 0이 되겠죠. 여기도 0이 되겠죠. 이건 C만 넣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건 1이고 이건 1 빼면 이거 0이겠죠. 이쪽 계산한 건 C죠. 그래서 C가 당장 0이라는 결과가 쉽게 얻어집니다. 이런 게 또 하나의 방법인데, 또다시 다른 값을 구하려면 또 다른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엔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는 이유는 특별히 없고, 그냥 가장 쉬운 게 0이니까 하는 이유도 있지만, 요 계산한 값이 좀 제일 작아지기 위해서 0을 대입한 겁니다. 물론 이게 0일 때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대입하는 건 먼저 갖고,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오른쪽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의 식은 다시 이렇게 세개합이 나오고, 오른쪽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C 구한 게 0이었으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이제 A, B 합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잠시 기억을 해놓고, 자, 또 다시 다른 숫자를 대입해야만 이것과 연립할 수 있는데, 세 번째도 역시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대입할 수 있지만, 좀 더 계산을 쉽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것, 그 중에 하나 마이너스 있고 하나는 플러스이겠죠. 이번엔 2를 대입합니다. 물론 뭐 2나 3 이런 걸 대입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할 뿐이지. 2를 대입할 때 여기 계산한 거는 a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c는, 자, 여기 1 대입한 거는 이렇게 해서 0이겠죠. 이건 다시 계산하면 4a 더하기 2b 플러스 c가 0이 되고, 먼저 c 값을 구하는 것을 0이라는 걸 대입해주면 4a 더하기 2b가 0이고, 이걸 또다시 양변을 2로 약분해주면 2a 더하기 b가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 구한 이것과 이거를 기억연을 짝져서 가감법에 의해서 먼저 b를 소거하려면 니은 밑에 식에다가 기억식을 빼주면, 자, 변변이 뺄 때 여기에다가 이걸 빼주면 이제 2 빼기 a가 되겠죠. 그리고 b에다가 b를 뺀 건 당연히 0일 거고, 오른쪽에도 0에다가 1 마이너스 빼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a는 1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b의 값은 여기다 대입하면 a가 1이었으니까 b는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래서 a와 b와 c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걸어서 x의 숫자를 대입해서 이 식을 세웠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했다 하는 식을 일컬어서 수치 대입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등식 계산 문제는 이렇게 수치를 대입해서 일일이 대입해서 식을 세워서 푸는 방법이 있고, 먼저와 같이 양쪽에 같은 차수끼리의 개수를 비교해서 풀이하는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2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x에 관한 등식이 항등식이 될 수 있도록 a, b, c의 값을 정하시오 하는 문제의 내용입니다. 항등식이 된다고 미리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풀까? 두 가지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개수비교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왼쪽이 오른쪽이지만 아까 다르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전개해서 나타내 본다면 이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바로 될 수 있고, 앞에 있는 거는 우선 이 부분을 전개하면 이것과 이거는 합의식이고 이거는 그 앞에 x와 1의 차이식이죠. 소위 합과 차의 곱셈 공식을 쓰면 제곱의 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 여기 들어갈 부분은 이 두 개식 중에 부호가 안 바뀌는 부분, 바로 x이죠. x가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부분은 부호 바뀐 부분, 마이너스 1, 플러스 1, 1이죠. 이게 합차의 곱은 제곱의 차다 하는 공식의 결과이고, 다시 이렇게 써주고 또다시 이걸 펼쳐서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거를 올바르게 순서로 정리해서 써주면 이게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 1창, 그 다음 상수항. 상수항 현재 여기 두 개 분 있죠. 요것과 요거 두 개 분을 묶어 써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쪽과 비교해서 이쪽과 각각 같은 차수끼리 갖다가 놓으면 이것과 같은 거는 바로 이것이고, 그 다음에 1차항끼리 갖다 놓으면 여기 1차항과 여기 1차항은 이렇게 같아야죠. 나머지 상수항은 여기 상수항은 A고 여기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는 이 부분이겠죠.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x제곱의 개수끼리 비교해서 같으려면 이제 b가 2라는 거를 할 수 있고, 여기도 여기 x 개수는 c고 여기 x 개수는 없는 게 아니라 1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c가 1이 나오고, 자, 이거는 있는 그대로인데 앞에서 b와 c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도 대입할 수 있죠. 자, b 값이 2였고 c 값이 1이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가 마이너스 3, b가 2, c가 1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수치대입법은 여러분이 직접 구해보세요. 자, 그 아래 설명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달력에서 정사각형 모양의 모양으로 이웃하는 네 수에 대하여, 여기 잠깐 비치지. 대각선에 있는 두 수의 곱의 차는 항상 7이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달력에서 네 수 6, 7, 13, 14에 대하여 대각선끼리 7 곱하기 13 빼기 6 곱하기 14 이렇게 계산한 건 7이 나온다. 이게 성립한다. 대각선에는 두 수의 곱의 차가 항상 같은 이유를 설명해 보자. 그림에는 요 빨간색 친 네모가 요 네 개 숫자에 관해서 지적했는데, 대각선이니까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걸 말합니다. 자, 이거를 암산할 수 있을까요? 6 곱하기 14 하면 84가 나오죠. 또 이렇게 곱하면 7 곱하기 13은 91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란 말은 큰 것 빼기 작은 거니까 이거보다 이게 크니까 큰 거에다가 작은 걸 빼면 결과 7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의 뜻은 뭐냐면 여기 예시한 거 말고 다른 어떤 경우의 달력을 봐도 3월 아닌 다른 달을 봐도 이렇게 이웃한 4개에 관해서 대각선끼리 곱의 차를 구하면 그게 항상 일정하게 7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6 대신에 뭐 m이라고 놓고, 그러면 7은 그 다음 날이니까 m 더하기 1이겠죠.
그 다음 13이란 날짜는 6일과 같은 요일인데 6일 다음에 일주일 지니까 바로 6에다가 7일 더해져. 여기는 m 플러스 6이 됩니다. 7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m이 6이라 할 때 이건 6 플러스 7이 1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1차입니다. 여기 들어갈 날짜는 요 바로 앞에 있는 날짜에 하루 뒤니까 m 더하기 8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른 달력의 어디를 봐도 이렇게 이웃한 네 날짜에 관해서 이렇게 곱한 대각선과 이렇게 곱한 대각선의 곱을 비교해서 그 차가 7인 것을 보여주면 된다. 이쪽이 계산이 쉬운데 이쪽은 이렇게 될 거고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반면 이렇게 곱한 거는 이런 식이 나오고 이걸 다시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곱셈을 계산하면 이렇게 한 건 m제곱, 이렇게 곱한 거는 7m. 그 다 끝이 아니라 이렇게 짝짝 곱한 거는 m,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한 거는 7이겠죠. 다시 이거를 m제곱, 이 두 개는 동량이니까 8m 더하기 7, 그리고 가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게 이쪽 대각선의 곱의 결과이고 이렇게 곱한 건 이거였고 둘의 차를 구한다면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뺀 거는 바로 7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24페이지.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정확히 다항식에 관해서 쓰는 말입니다. 다항식 나머지 정리. 자, 이 내용은 중학교 때 배운 거와 관련져서 무엇과 관계 있냐라고 말한다면 구의 배수, 어떤 수가 구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전에 어떤 수가 구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 하는 걸 배웠는데,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놓을 때 1323 나누기 9 하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쳐다봐도 뭐 암산을 잘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직접 나누지 않더라도 이것이 9로 나눠 떨어져서 이 수는 9의 배수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우리가 이거 배웠을까요? 좀 신기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기억에 나든 안 나든 신기하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자, 직접 나눠보죠. 9일은 9, 42. 자, 이건 얼마일까요? 4구 36 안 되니, 5구 45 안 되니까 3이겠죠? 4겠죠? 4구 36, 63, 7구 63. 딱 떨어지죠? 근데 어떻게 미리 알고 나눠진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1323에 관해서 각 자리 숫자 합 1, 3, 2, 3. 자, 이걸 더해보면 이 합의 값은 9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9를 9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가 바로 이 나눗셈의 나머지고 이것이 9의 배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는 원리도 역시 배우긴 했는데, 자, 그거는 과제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리 학습했다면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 나누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이 피제수를 제수 나눌 때 얻는 나머지가 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원리가 바로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배우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나눗셈을 간접적으로 나머지만 구하고 싶을 때 몫은 알 필요 없어요. 그때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거와 같은 형식의 개수의 다항식. 자, 이와 같은 나눗셈을 한다면 이 3차 다항식을 이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하는 걸 물으면 x가 10일 경우에 대입할 때 이 식의 값은 1323 이것과 똑같은 식이 되겠죠. 값이 되겠죠. 여기는 10, 100일 그럼 바로 9겠죠. 그때 위의 결과에서 나머지가 0이 됐죠. 그러면 이것도 나머지가 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한번 나눠볼까요? 자, 이렇게 나눌 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이건 3창이고 1창이니까 여기 2창이 되겠죠. x제곱입니다. 이거를 이거와 곱해주면 3창이 되고 이거 둘이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줄 긋고 위에서 밑을 빼는 거죠. 빼면 오히려 커집니다. 두 번째 나눗셈은 다시 이걸 얻기 위해서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바로 더하기 4x죠. 이걸 곱해주면 이건 먼저 또 하나 내려오고 자 이걸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다시 이것과 이거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빼주면 이렇게 커지고 또 숫자가 또 내려옵니다. 또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이걸 얻으려면 여기다 얼마 곱해야 될까요? 6을 곱하면 되죠. 9가 남겠죠. 나머지가 9가 나오는데 이건 약간 차이가 있네요. 먼저 설명은 여기 9라고 했었는데 제수 9였으니까 나머지 0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숫자를 합을 구한 건 9였죠. 이 다항식에다가 바로 2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9가 나오죠. 그래서 이 9와 같은 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머지 0이었고 여기서는 9인데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는 이 나머지가 제수와 똑같을 경우는 또 한 번 나눌 수 있으니까 0으로 놓지만 이제 다항식의 경우는 이게 상수항이고 제수가 1차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됐든 그보다 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게 나머지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까지 끝까지 다 일치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다항식 나눗셈은 이 자연수의 나눗셈의 틀을 만든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그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그건 무시하고 여기에 나머지 구할 때 이 각 자리 숫자를 더한 것과 똑같다는 것은 같은 원리죠. 이게 중요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쓴 이 식을 px로 해보죠. 이거는 x에 관한 폴리노미얼 다항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로 있는 거는 x에 관해서 이거 풀어쓰는 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x를 x 빼기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가
생기는데, 우리가 먼저 직접 계산한 거에서는 이 몫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6이고 나머지는 9가 나왔었죠. 이게 몫과 이게 나머지일 때 이 나눗셈에 성립하는 원리식은 바로 px는 제수 곱하기 몫 그 더하기 나머지, 이런 원리가 성립한다고 전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 나누게 하는 거는 이 몫을 찾아내고 나머지 다 찾을 수 있지만 사실 항등식의 개념을 나눗셈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직접 나눴을 때 얻는 몫과 제수를 곱하고 나머지 더하면 이 항등식과 이 피제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몫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이 나머지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항등식이라는 사실 때문인데, 이 등식은 피제수식을 제수와 몫과의 곱에다가 나머지 더한 식으로 나타내는, 단지 식만 변형한 식으로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이 등식은 항등식이 됩니다. 항등식은 x에다가 어떤 수치를 대입해도 양쪽이 똑같다는 식이죠. 그래서 어떤 걸 대입하냐면 이거의 값에 관계없이 이것만 찾으려면은 1을 대입해야 됩니다. 왜 1이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0이 되게 만드는 값이 바로 1일 때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이게 0이 돼버리면 이 값이 얼마가 됐든 아무 관계없이 값은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1을 대입하는데, 왜 1이냐? 이 제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1이니까 1을 대입하면 왼쪽은 이렇게 된다. 이건 다항식 x에다 1을 바꿔 대입하는 뜻입니다. 오른쪽은 0이 되겠죠. 왼쪽은 다 대입하지 말고 그냥 가상적으로 qx를 놓고 몫을 qx라고 쓰죠. 코션트. 근데 1을 대입하면 되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r로 놓죠. 리메인더. 그러면 몫과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걸 굳이 알 필요 없이 이 값을 바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어떤 식이 와도 0과 곱했으니까 0이 되겠죠. 이거는 나머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r이 됩니다. 나머지. 그런데 이쪽 부분은 px가 p1이 되죠. 따라서 나머지는 p1이 됩니다. p1이 뭐냐면 처음 주어진 피제수 다항식에다가 x에다가 1로 바꿔치기 한 값입니다. px는 처음 주어진 식이 바로 이렇게 된 식이었으니까 여기 x에다가 1로 바꿔 대입한 값을 계산한다면 말 그대로 여기다가 1을 바꿔 숫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걸 산수 계산하면 9가 나오겠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바로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다 라고 일컬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본문을 보면은 px, 보통 p라고 쓰는 게 폴리노미얼이란 그 다항식의 영어 표현을 본따서 p를 약자로 쓴 겁니다. x에 관한 다항식, 어떤 다항식을 1차식 x 빼기 알파, x의 다항식이니까 이거 1차, 이건 상수항이죠. 상수항, 이건 상수입니다. 여기 왜 더하기 안 쓰고 빼기 쓸까요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x 더하기 알파나 x 빼기 알파나 뭐 다 같은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얼핏 보면은 x 플러스 알파가 더 마이너스 아닌 플러스니까 더 보기 쉬운 표현이긴 하지만 빼기 알파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때 반드시 몫과 나머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 차수가 이게 높건 저게 높건 상관없이 모든 다항식끼리 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생기는 몫을 코션트 x, qx라고 가상적으로 설정해주고 이때 오는 나머지는 r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머지는 반드시 이 제수보다 차수가 작아야 됩니다. 이 제수의 차수는 1차식이니까 1차식보다 차수가 작은 다항식은 0차죠. 0차는 꼭 상수항입니다.
x가 없는 그런 항들을 말하죠. 이런 게 성립할 때 이게 목과 나머지인데, 이걸 등식으로 표현하면, 자, 이 피제수는 제수 곱하기 목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건 이미 이전 시간까지 너무 쉽게 잘 배웠던 내용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등식은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그 둘 중에 하나 판단할 때 방정식이라 하면 안 되고 항등식이라 해야 되죠. 세상의 등식은 방정식과 항등식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건 없고. 왜 항등식일까요? 왜 항상 같을까요? 단순히 이 식을 이 두 개의 곱과 합으로 표현을 바꿨기 때문에, 표현만 바꾼 거기 때문에 항등식이지 방정식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수치를 대입해도 양쪽이 똑같을 수 있는데, 기왕이면 어떤 걸 대입하냐, 물론 0, 1 이런 것도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서는 적절치 않고, 이 부분에 관계없이 요 항이 0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요 부분, 이것이 0일 수 있는 x 값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x 빼기 알파를 0이라 놓으면 이제 그때 x는 알파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를 플러스 알파라 놓으면, 이게 플러스 알파로 나타나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여기를 빼기 알파로 놓고 여기 얻는 값이 간단히 알파가 나오게끔 하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이거 더하기 아니라 빼기 알파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란 숫자를 생각해서 양쪽에 알파의 값을 x 대신에 바꿔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p 알파가 되겠죠. 바꿔 대입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식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되겠죠. 알 수 없는 식이라 해도 여기 x 대입한 각항에다 이걸 대입하라는 뜻이니까 오른쪽엔 r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니까 결론을 줄 수 있는 것이, 이거는 빼면은 0이겠죠. 이쪽은 값을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게 0이면 이게 어떤 값은 세상에 없어도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나머지 r은 이것과 같다 하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이게 뭐냐? 바로 처음 주어진 다항식, 피제수 다항식. 여기에다가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했던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하는 원리가 바로 다항식의 나머지의 정리입니다. 자, 거기 보기를 든 걸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주어진 다항식을 px라고 이름을 짓죠. 폴리노미얼. 그럴 때 이 px를 x 빼기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왜 몫은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문제 내용은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만 살짝 구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나눗셈은 몫을 구하고 나머지 구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여기 나머지 정리는 몫을 구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나머지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설명에 따르면 이 나머지는 바로 px에다가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한 걸 대입한 거냐, 바로 제수, 이것이 0이 될 수 있는 x값, 바로 2가 되겠죠. 2를 대입한 값이 바로 나머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바꿔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자, 이거 계산하면 2의 3승은 6이 아닙니다. 2, 3은 6이 아니고 2를 3번 거듭하면 8입니다. 2는 4고 6이고 1이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가 11이 됩니다. 몫은 안 구했지만 나머지 10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확인해 보죠. 직접 줄을 긋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나눠본다면 자 여기 들어가는 거는